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이 서로 갑자기 심각한 협박과 경고를 교환하면서 양국 사이의 적대감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과의 대결은 Mother of all wars, 가장 잔혹한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만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 이란은 역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라니안 아메리칸들과의 만남에서 이란의 정치인과 군 장성들의 재산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란의 부패 사항을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처음부터 이란과의 핵 협상을 무효화하기로 했고 앞으로 3주 후부터는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이란의 오일 수출도 맡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측의 위협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외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미북 회담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특검의 러시아 수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본부장을 역임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이란과의 과격한 위협전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낮에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은 가장 잔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그대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의 위협적인 언어 중에서 Mother of all war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잔혹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991년도 사람 후세인이 골프전 직전에 Mother of all battles 라고 한 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밤에 미국을 협박하면은 역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에 그대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의 트윗은 모두 대문자로 강조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과장법적인 수사에 능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언어의 내용이 최고의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심상치 않다 하는 느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라니안 아메리칸들과의 단체 모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란 정부의 정치권 또 군부 지도자들의 부패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이란의 수프림 리더인 알리 카메니의 개인 구자에 950억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군부의 부패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마피아나 도둑과 같은 레벨의 단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극렬한 언어가 교환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란 핵협정에 대한 파기 조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에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빠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경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내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 뱅킹에 대한 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오일에 대한 सँ션이 또 시작이 됩니다. 만일 이란의 오일 수출을 모두 막게 되면 이란의 숨통이 조여지게 되고 이 지역의 오일 수급에도 영향이 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 미국의 유럽 등의 동맹국들이 맺은 이란 협정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가장 허술한 협상이다라고 반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밀고 당기는 회담 끝에 내린 결론이 이란의 핵 개발을 10년 이상 정지시킨다, 이 정도입니다. 영구히 핵 개발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대로 두면은 이란이 이미 핵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 개발을 완전히 종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장기간 우라늄 농축 등을 정지시키고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정도의 협상이었습니다. 대신에 경제 봉쇄를 푼다는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이건 미숙한 협상이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란의 인근 지역에 대한 테러 수출이라든가 지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현재 단독으로 이 협상을 무효화하고 경제 봉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달부터 11월 사이에 이란의 국제 경제권의 뱅킹 봉쇄, 또 최종적으로는 오일 수출 봉쇄, 이런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숨통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협상국과 이란은 아직도 이 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큰 화근이 돼서 국제적인 대결의 원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한 그 대상은 주로 Iranian American들입니다. 이들은 1979년도 Islamic Revolution이 샤 정권을 무너뜨린 직후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약 25만 명이 현재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귀하의 꿈이 트럼프 정부의 꿈이다.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존 볼턴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이 이란 정부는 전복되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었고, 루돌프 줄리아니는 MEK라고 불리우는 반이란 무장단체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무부가 2012년부터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불길한 언어 교환 뒤에는 또 다른 정치권의 논쟁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헬싱키 회담 후에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있고, 미국 회담 이후에 지지부진한 비핵화 작업에 대한 불안한 반응도 있습니다. 또 특검의 러시아 수사, 특검이 12명의 러시아 정보원을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이 수사는 마녀 사냥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선거본부장을 역임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은 특검이 기소한 트럼프 측근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7월 23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와 젊은 여성이 숨지고 적어도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토론토 당국은 그릭타운 거리에서 한 남성이 식당과 가게를 향해 권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9살 난 어린이 등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그릭타운 지역은 그리스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몰려 있어 마침 외식하러 나온 이들이 졸지에 피해를 봤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한 대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어머니고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라는 점을 미국인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위협한 것이 이란에 가져올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결코 미국을 또다시 위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 지도부를 마피아에 빗대 공격하면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가 막대한 규모의 헤지 펀드를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성직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기 위해 온갖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의 이슬람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이란 레짐 체인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남부 지역에 올여름 들어 제3차 장기 폭염 예보를 발령한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어제 오후 시내 5곳에 에어컨 없는 건물 거주 주민들을 위한 쿨링 센터를 개장했습니다. 휴스턴시의 어제 최고 기온은 100도에서 105도, 오늘 최고 기온은 110도까지 올라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중부 평원지대와 미시시피 계곡, 남서부와 서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주리 호수에서 오리보트 전복 사고로 17명이 사망한 가운데 어제 교회 연결식에서 17번의 타종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당시 사고를 당한 9명의 희생자는 일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목숨을 잃은 운전기사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람메뉴얼 시카고 시장이 그의 선거 기금에서 $12만 달러를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는 2015년 시카고 출입은 등 언론사로부터 그의 이메일 내용 공개 거부 등의 이유로 제소를 당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법은 공직자가 공무상 사용한 이메일, 텍스트 등을 보관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매키너 아일랜드 보트 경주 시합 중 보트에서 추락한 사람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과 코스트가드는 경주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53살 존 센탈렐리의 수색을 위해 헬기 3대와 수색보트 20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네이피어를 출발한 후 동쪽 5마일 해상에서 보트로부터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교회들이 프로스펙트 하이츠 아파트 화재 사건의 이재민 돕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화재 사건 인근에 위치한 헤브론 장로교회와 제일감리교회 등은 모금과 의류 등 헌물을 통해 이재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대형 아파트 화재로 약 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7도.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7도. 수요일, 목요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8도. 목요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1도입니다.